네, 사운드 오브 뮤직 음악 칼럼니스트 김재웅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다른 방송사 있을 때도요. 이 연휴에 나오는 게 참 기분 좋았어요. 왜 한산한 거리를 지나서 네. 왜 숨이 턱에 닿지 않게 나가는 게 참 좋았거든요. 저는 휴일날 아침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긴 합니다만 뭐 좋게 차가 막히지 않으니까 네, 기분 네.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게 여름 휴가 때도 왜 그 복작이던 도시가 텅 비는 그런 느낌도 참 좋았고요. 근데 네. 오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궁금했어요. 오늘 석탄일인데 팝도 아니고 국악 시간도 아닌데 김재웅 씨가 어떤 음악을 가지고 오실까? 예. 클래식 음악 쪽에서 이제 부처님의 자비를 그린 음악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물론 이제 연주자로 가면 불교 신자인 연주자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네. 그래도 틀곡이 있더라고요. 아. 니르바나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커트 코베인의 그룹 너바나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의외로 불교나 이쪽에 좀 관심이 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카르마, 니르바나 이런 네. 개념은 이제 어휘는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니르바나는 이제 우리는 그 업보나 네. 열반이죠. 열반. 열반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카르마는 업보라고 이렇게 네. 하는 거에 거기 산스크리트어 발음인데요. 그래서 니르바나라는 말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비로운 언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불교의 어떤 모습을 그려주는 그런 곡일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이 곡을 준비했는데요. 갑자기 이제 지휘자 불교신자 하니까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자가 될 뻔했다가 카라얀한테 밀려서 되지 못한 첼리비다케라는 지휘자가 네네, 있습니다. 네. 그 사람도 이제 선불교 신자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고 얘기한 네. 적이 있었고요. 네. 또 그 로린 마젤이라고 북한에도 다녀온 뉴욕피를 네. 이끌고 그 사람도 나는 불교에 굉장히 경도되어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해 보면 네. 서양에 있어서 불교의 영향력이 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태연 아빠님, 휴일인데도 방송 들려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하셨어요. 큐브님, 오늘도 10시 급행 타고 카페에 갑니다. 천안에 사시는 큐브님께서 12시에 카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오고 계십니다. 내일부터는 카페 정상 영업합니다 하셨어요. 이 열정의 비밀은 무엇인지 정말 어제도 뵀지만 네, 좀비콤비님도 종교 없지만 부처님 오신 날 경축합니다. 성불하세요 라는 또 좋은 인사 남겨주셨죠. 어느 틈님, 네, 벌써 4월 초파일이로군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기쁜 날이 되돌아오는 건 첫 마음을 다지고 뜻을 되새기기 위함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셨어요. 사람으로 나투어서 한계를 극복한 사람과 그를 기억하고 노력하는 모든 존재가 오랜 기다림을 선택했듯 저도 한결같은 마음이길 바라봅니다. 어쩌면 글을 이렇게 정갈하게 쓰셨나요? 네, 돌아가신 잠수사님을 애도하고 명복을 빕니다 하셨어요. 네, 사운드 오브 뮤직 음악 칼럼니스트 김재웅 씨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또 예, 오늘은 크로스오버를 연주하는 우리 국악기를 다뤄보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석가탄신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가장 유명한 악기는 역시 해금이라는 악기가 의외로 요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네. 연주자들도 또 좀 다양해졌고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해금이라는 악기의 원료가 되는 중국 악기가 있습니다. 얼후라고 하는데요. 네. 먼저 이 악기를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얼후, 네. 예, 거기 중국의 현악기라고 하는데요. 중국 남부에서는 대중적인 악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호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랑캐의 금이겠죠. 그리고 한자로 읽어서 이호라고 하는데요. 네. 두이자, 그 오랑캐 호자요. 현이 두 개 있는, 줄이 두 개 있는 오랑캐 악기라는 뜻을
그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얼후가 됩니다. 아, 네. 이름처럼 이제 두 가닥의 현에 이제 활을 걸어서 켜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이제 그 활로 현을 켜듯이요. 네. 그래서 얼후를 영어로는 차이니즈 피들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바이올린 정도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요. 네. 이름처럼 이제 바이올린하고 음을 내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바로 이제 줄을 활로 마찰시켜서 소리를 내는 또 이제 이런 악기를 찰현 악기라고 비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그 얼후나 해금이나 신기한 것이 네. 어떻게 줄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가. 정말 네.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다른 국악기나 중국 악기보다 이제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근데 이런 난이도 높은 악기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각광을 받게 된 게 다른 전통 악기와는 달리 그 왼손으로 줄을 잡고 음 높이를 조절하기 때문에 네. 그 서양 음계인 평균율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자면 피아노에 있는 그 검은 건반과 하얀 건반 그 12개의 음을 전혀 무리 없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왼손만 조금 조절하면 전혀 무리 없이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전통 악기는 사실 그 좋은 금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금이나 뭐 단소 이런 악기를 불면 네. 그 12개의 음을 다 내도록 만들어진 악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 악기와 동양 악기를 이렇게 섞어서 연주할 때 네. 아무래도 그런 좋은 김이나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기 편한 악기가 화제를 모을 수밖에 없었고요. 몇십 년 동안 최근 그 여러 장르의 음악을 혼합한 크로스오버 음악이 화제를 모았는데 네. 이때 이제 동양적인 색채를 낸다라고 했을 때 얼후나 해금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나이 지긋한 국악 어르신은 네. 왜 이런 우리의 악기로 이런 서양 음악을 연주하느냐라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실제로 봤는데요. 네. 생각해보면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서양 악기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듯이 네. 중국이나 한국의 악기로도 서양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서양 악기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감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하고 음을 내는 방법이 똑같다 하더라도 음색은 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얼후나 해금만으로 이제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이 있죠. 더 왜 그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양에선 비브라토라 그래서 네, 바이올린을 네, 연주할 때도 떨리는, 이제 네. 소리를 떠는데요. 네. 국악기에서 떠는 음은 서양 비브라토의 진짜 서너 배 정도로 그 과격하게 그 울림이 큽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람의 심금을 더 크게 울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얼후라는 악기는 중국뿐만이 아니고 뭐 이제 일본의 연주자들도 얼후를 배워서 연주하기도 하고요. 네. 오늘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김광석이 부른 이등병의 편지를 중국 악기 얼후로 일본 연주자가 연주한 버전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서양 음악을 또 이제 중국의 얼후 연주자들이 이제 뭐 재즈면 재즈, 클래식이면 클래식 연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곡 준비를 했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들으셨다 싶을 그런 음악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음악이 얼후로 연주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목이 Put Your Hands Up. 그래서 너의 양손을 들고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농담처럼 제 친구가 Put Your Hands Up 하니까 붙여 핸접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홍대에서 실제로 무슨 카페에서 무슨 축제를 벌일 때 붙여 핸접 이런 식으로 붙여 손들어 이런 네, 식으로 네. 부처님 그림을 그려놓고 장난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YYK님. 미국은 석탄일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텍사스에서. 아, 미국은 그렇죠. 네, 노년동 신사님 질문하신 것은 김정은 선생님이 악기 전문가가 아니셔서요. 파트러쉬님, 네, 재밌다고 부처 핸섬. 편안하고 아름다운 음색입니다. 배워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그래요. 참 그 얼후 소리가 불쏘시개님, 아까 라디오 메모에서 합동분향소를 공단역으로 안내하던데요. 공단역이란 이름이 초지역으로 개명됐습니다. 네, 그래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셔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 얼후
저 곡을 들어봤는데 이 얼후의 연주가 요즘 그 CF에서 배경음악으로 많이 쓰이죠. 예, 이 곡도 매력적이라는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또 신비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네. 이게 동양 악기인지 서양 악기인지 애매한 그 중간 지점에 위치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CF에서도 재미있었던 게 이 곡을 CF에 사용하면서 네. 배경 화면으로는 이쁜 여성의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는 화면을 붙였거든요. 네. 근데 막상 그렇게 화면이랑 같이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볼 정도로 상당히 독특한 느낌을 주는 악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러고 들어보니까 그 노르웨이 민속 바이올린 소리하고도 비슷한 예,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올린도 약간 좀 거칠게 그리고 비브라토를 많이 넣으면 이 소리가 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얼후나 해금 같은 악기도 비브라토를 최대한 줄이면 네. 바이올린과 비슷한 소리가 나겠죠. 비브라토를 줄이면 네, 비브라토가 정말 극대화된 거니까. 그렇죠. 떨림음이요. 네. 그러면 그 해금의 그 원조악기라고 얼후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럼 네. 해금 예, 해금이라는 네. 말 자체가 중국의 소수민족인 해족이 사용한 악기다. 네. 그래서 해족의 네. 금이다 해서 해금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네. 이게 재밌는 것이 순 우리말로는 깽깽이 깡깡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나이 지긋하신 국악하시는 분이 깽깽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옛날엔 바이올린도 깽깽이라고 그러는데. 예, 근데 그 바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네. 비슷한 구조의 서양악기 바이올린을 깽깽이라고 네. 부른 것도 이 해금 깽깽이에서 나온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태평소도 날라리라고 불렀는데 네네네, 그랬죠. 지금은 많이 노는 네. 학생들을 날라리라고 네, 네. 부르기는 하죠. 근데 이 해금이 공명통이 있습니다. 이게 줄을 맺고요. 밑에 조그만 북 같은 것이 달려있죠. 표주박에 달려있는데 여기 공명통에서 이제 비성이라고 콧소리 같은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코의 깽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크기는 바이올린보다 조금 큰 정도인데 옆으로 세워서 첼로처럼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서 연주를 합니다. 네. 또 오른손으로 활을 잡고 왼손으로 줄을 잡아서 높이를 잡는 것도 바이올린이나 첼로와 그러네요. 굉장히 동일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이 다양한 음색을 낼 수가 있고요. 그래. 굉장히 악기는 단순해 보이는데.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단순할수록 자기가 만질 수 있는 여지가 큰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악기는 하나의 용도로 딱 정해져 있지만 단순한 악기는 그 연주법은 힘들지언정 다양한 소리를 낼 수가 있고요. 네. 정말 다른 국악기와 다른 점은 조음김이나 모든 음을 내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년, 40년만 하더라도 국악과에서 해금 전공 학생들은 푸대접을 받았는데요. 네. 요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악기가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역시 해금이라는 악기가 또 갖고 있는 음색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서양 음악계 전유물과도 같았던 뭐 트레몰로나 글리산도뿐만이 아니라 네. 아이 웃는 소리나 매미 우는 소리까지도 해금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시대 배경으로 한 공포 영화에서 실제로 제 친구가 해금 연주자가 있는데요. 네. 가서 이제 여러 음향 효과 있죠. 막 귀신이 네. 나타난다, 네. 끽끽거린다 네. 하는 네. 소리를 이 해금으로 자유롭게 연주를 해서 그걸 녹음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고요. 그 대신 연주자들은 참 배워야 될 게 많겠네요. 네. 심지어는 어떤 한방 모기약 광고에서는 해금으로 모기 소리로 완벽하게. 앵앵거리는. 예, 근데 정말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네, 모르고 네. 들었으면 모기 소리구나 싶을 네. 정도로요. 네, 아까 불쏘시개님이 라디오 메모에 그 공단역을 투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이야기 올리셨는데요. 문희정 씨가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린다고 바꾸겠다고 전달하겠다는 내용 올리셨습니다. 네, 낭만 고양이님 팟빵 에러로 오랫동안 못 들어오다가 이제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큐브님이 아예 앱을 새로 깔았다고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낭만고양이님이 그 카페에 이제 계실 큐브님께 오후에 가겠다고 데이트 약속도 이루어지는 게시판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전통악기 얘기 듣고 있는데요. 다음 악기 뭐 들을까요? 역시 가야금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악을 대표하는 악기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가야금인데요. 네. 옛날부터 이제 검은고 비파와 함께 신라 사면으로 꼽혔다. 이름도 이 나라 이름 가야에서 나왔다 네. 하니까 역사적으로도 아마 가장 오래된 악기가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을 합니다. 삼국사기에도 실제로 가야금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야의 임금 가시왕이 중국 악기 쟁을 본따 제작했다. 그래서 우륵이라는 유명한 음악가죠. 네. 가시왕의 명을 받들어 이제 가야금을 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가야금과 지금 가야금이 얼마나 같냐 다르냐는 좀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네. 그래도 국악을 상징하는 악기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네. 가야금은 튕기는 악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줄을 옆으로 매서 이제 옆으로 이제 판 같은데 이제 줄을 여러 개를 매서 이제 손가락으로 튕기는 악기인데요. 단순히 이제 기타처럼 튕긴다기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악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악기 배운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가락에 피가 나기도 하고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다 이겨내면 굳은살이 배기입니다. 그래서 가야금 연주하는 사람들 손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분도 손이 굉장히 그 물집이 딱 잡힌 모습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는. 남의 손가락이니까 멋있어요. 자기 손가락 같으면. 그게 그렇게 되나요? 네. 근데 요새는 이제 가야금을 갖고 다양한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이제 악기 구조 자체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계량 가야금도 있고요. 근데 정민아 씨라고 홍대 그 인디 밴드나 이 카페에서 유일하게 가야금을 들고 이제 노래를 부르시는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정민아 씨가 지난주에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 가야금 1인 시위라고 가야금을 연주하는 시위를 해서 이제 화제가 됐던 적도 있는데요. 아주 씩씩하고 소탈한 처잠. 굉장히 아름다우신 씩씩한 분이시고요. 그래도 이런 가야금을 갖고 이제 서양 음악이나 자신의 음악 같은 걸 자유롭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할 수 있고 숙명여대에서도 가야금 연주단을 따로 차려서 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연주도 많이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석탄일 특별 선물 세트를 가지고 오셔서 오늘 들었습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김재용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